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에 전학 처분을 당한 남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전학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남학생이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고등학생이던 A양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의 요구로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A양은 지능지수가 낮아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적절한 행동이나 정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학교는 곧바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전학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A양이 B군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관상으론 A양이 성관계에 동의한 만큼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사 책임을 면한 B군은 곧바로 전학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결과는 B군의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A양의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하긴 해도 성적 접촉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관계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B군에 대한 전학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행동을 했더라도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양의 지능 수준이나 B군에게 느꼈던 심리적 위축감 등을 모두 고려하면 A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1심은 행식적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성폭력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2심은 행식적 동의만으로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측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면서 B군은 예정대로 학교폭력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된 행위가 학교폭력상으로는 성폭력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학교폭력상 성폭력은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